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뜹니다. 이 화면을 본 딸이 깜짝 놀라는데요. 급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순간 엄마가 나타나서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딸의 머릿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엄마가 숨기고 있던 휴대전화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엄마가 숨기고 있던 휴대폰 속 비밀은 무엇이냐? 자, 일단 엄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연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딸이고요. 그 엄마는 50대인데 엄마가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지역 그 미인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고 그 후에도 이제 몸매 관리한다고 명절 음식도 이제 간도 안 봤대요. 살찐다고. 그리고 근처에 동네에 갈 때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은 연예인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질투심이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여자 연예인만 나오면 쟤는 어디 고쳤고 저기 고쳤고 막 험담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남편하고 가족들한테 물어본대요. 제가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공주병 대답 때문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이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공주병이 너무 심해서인지 친구도 한 명 없다고 합니다. 정말 연예인 막 누구죠? 그 아이브의 누구죠? 장원영. 장원영 장원영이 이뻐, 내가 이뻐 이러는데 당연히 장원영이 이쁘지 훨씬 이러면 이쁘죠. 그러면 이제 장원영. 부부싸움 나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공주병 엄마한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라이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이 딸은 엄마의 권유로 20살 때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요. 좀 자기가 봐도 정말 수술이 잘 돼서 정말 많이 예뻐졌고 주변에서도 정말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엄마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 직원이 엄마도 예쁘긴 한데 딸이 더 낫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확 굳더니 입맛이 없다면서 평소 좋아하던 맛집인데도 새 숟가락도 먹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주변에서 딸의 외모를 칭찬할 때면 엄마는 항상 얘 고친 거야, 많이 용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엄마가 딸한테 네, 그냥 용된 거다, 고쳐서 용된 거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딸이 합니다. 네, 시술 예쁘다고 받았다는 하면. 걸 다 그냥 네. 공개를 해. 네, 소문을 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쇼핑을 가서 딸이 예쁜 옷을 고르면 너는 다리가 짧아서 안 어울려. 엄마가 더 잘 어울리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엄마가 딸한테 넌 쇼딸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도 결국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당신은 이미 한물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충격입니다. 아니, 딸을 더 이렇게 치켜 세워도 부족할 판에 말이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엄마는 공주병 또 나르시즘에 빠진 여자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휴대폰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나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불꽃 타이핑이라고 하시죠. 팍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게 수상했기 때문에 그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때 보면은 또 자기 옷장을 보면은 옷이라든지 이런 그 물건들이 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내 걸 입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있는 엄마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슬쩍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웹에 아시죠? 소개팅 앱에 남자랑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던 거예요. 엄마가. 예, 그걸 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번개처럼 휴대폰을 낚아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라고 딸이 따졌더니 엄마는 아니야 그냥 장난이야. 광고에 떠가지고 가입해 봤는데 지금 삭제할 거야 하면서 시치미를 딱 띄웠다고 합니다. 야,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엄마가 딸 이렇게 옷을 입을 정도면 관리는 확실히 잘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소개팅 앱, 이상하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좀 이상한데 혹시 뭐 아는 거 있냐라고 했는데 딸은 뭐 당연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잡아뗐구나. 예. 일단 그러면서 딸이 엄마의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뒤져봤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엄마가 지난번에 그 소개팅 앱 여전히 하고 있었고요.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거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안 삭제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세 개, 세 개. 아이고야. 부캐릭터만 해가 세 개 정도를 동시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충격 받았죠. 딸이 충격 받아서 이 앱을 탈퇴시키려고 하려고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게 누구지? 이게 내 아이가?
엄마가 아니고 내 얼굴을 올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 아, 그나마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또 이렇게 눈만 딱 보이게 코하고 입은 또 가려놓고. 그렇지만 딸이 자기 얼굴 모르겠습니까? 엄마 얼굴 모르겠습니까? 아마 이 엄마는 사실 지금 나이가 한 50대인데 자신의 딸인 20대의 어떤 미모, 외모를 이용해서 외간 남성, 문 남성들한테 대시를 받았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소개팅 앱이라는 게 그 50대 뭐 중장년 여성 중장년들의 어떤 그런 앱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앱을 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50대 엄마가 딸 20대 딸 사진을 걸어놨으니까 당연히 그걸 쓸 수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딸도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따졌는데 엄마는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냐 이렇게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울컥해서 친엄마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 화를 내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좀 눈물을 흘리면서 외로워서 그랬다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아. 엄마는 이렇게 아빠 있잖아요. 이게 엄마는 젊었을 때 다들 예쁘다 예쁘다 해줬는데 이제 남편도 사람들도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면서 그냥 앱에서라도 남자들이 좀 친절하게 호감을 보이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을 걸었어야지. 네, 그러니까요. 또 엄마는 네 얼굴도 대부분 가렸고 이름도 나이도 다 지어냈다. 실제로 누구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아빠한테 꼭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 그 고 김자옥 씨가 그 공주는 외로워 그 노래 부르신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너 외로워서 그랬다 엄마가. 그래서 뭐 사실은 딸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겠죠. 그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또 엄마가 많이 주눅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걱정이 되고 혹시나 또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휴대전화에서는 소개팅 앱은 다 삭제를 했던 아우, 걸로 그나마 다행이네. 보입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이제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뭐 진짜 반성했는지 또 좀 잘 지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옷 쇼핑했다면서 휴대전화 스크린 캡처를 해서 이제 보냈는데 하면 상당 중고 거래 앱이 이제 그 가지마켓 있죠. 그 로고가 있었어요. 가지 마켓이 뭐예요? 당근. 당근.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뭐 그 죄송합니다. 더 헷갈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좀 다른 거 할 때 또다시 휴대전화를 열어봅니다. 맙소사 그 당 마켓에 프로필 사진을 또 봤는데 또 또 내 얼굴이 걸려 있는 거, 딸 얼굴이, 아이고, 왜 그래. 딸 셀카가 걸려 있는 겁니다. 하지 또 마. 그리고 셀카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또 뭘. 남자들하고 활발하게 대화, 토킹 어바웃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 어머님은 왜 그러실까요? 예,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자, 이 엄마 역할에는 박상희 교수 그리고 딸 역할에는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없었던 아빠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내 사진 도용 안 하기로 했잖아. 예, 도용이라니. 난 그냥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자랑하려고 푸사한 것뿐이야. 아니 그럼 왜 나인 척 남자들이랑 대화하고 다닌 건데? 이건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선 넘은 거라고. 아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니 뭐 진짜 바람 피고 댕기나? 아니, 당신이 날 너무 찬밥 취급하니까. 근데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막 예쁘다,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그냥 좋아서. 그게 네 얼굴이가 다이 얼굴이지. 지금 바람 맞대 보이게. 아이고 진짜로 바람이 어떻게 할 게 없어가 딸 사진으로 바람 피우는 네가 인간이가.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만난 적이 없어. 여보, 다혜야,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진짜 이제 절대 안 할게. 뭘 믿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소개팅 앱에 딸 사진을 도용한 엄마, 이 엄마의 은밀한 취미 생활. 야, 일단 팀장님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딸이 예쁘다 하더라도 딸 사진으로 그런 소개팅 한다는 건 엄마로서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일단 만나지는 않으셨대. 만나지 않아도 소개팅이라니 만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이게 로맨스 스캠으로 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좀 심해지면 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딸의 사진을 절대로 도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좀 법적인 부분도 근데 딸이 이걸 고소하거나 하지 않 뭐 법적인 건 그러니까 처벌 법적인 거 부분은 말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저는 이게 이제 박상희 교수님 옆에 계시지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굴 참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얼마나 차이 나고 딸의 얼굴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딸하고 엄마랑 닮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 말이죠. 네. 정말 관리가 잘 되는 그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찍는 그런 거 보면 어디 가서 저희 자매라고 뭐 불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녀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좀 추측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막 딸을 썼다 해가지고 막 확 본인 딸이에요. 막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아마 스스로의 어떤 좀 상상이나 이런 거에 기반돼서 하는 행동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막 뭐 혼내거나 남편이 뭐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좀 마음에 그걸 줘가지고 확인시켜주면 될 거. 똑같아야 네 딸이 뭐 어디 딴 데 태어나도 똑같이 생겼는데 뭘 이어서 난리를 치노라고 하는 게 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정말 우리 교수님 설명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르시시즘과 애정 결핍이 합해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르시시즘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만 공주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찬사를 받아야 되고 좀 심한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는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고요. 이런 나르시시즘이 강한데 또 외모도 아주 뭐 출중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노화되는 거, 늙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땐 거기에 애정 결핍까지 이제 합해지면은 굉장히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많아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의 이제 계정을 가지고 나인 척하면서 그걸 만족을 이제 삼으면서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정말로 심리적인 병으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고 가족들은 좀 그 마음도 이해해 주시면서 또 따일낼 건 타이르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워낙 이 여성이 지금 애정 결핍으로 남편이 뭐 한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 사랑해줬던 것만큼 이제 사랑을 해주면서 또 이런 경우엔 공감과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감도 해주면서 또 이건 우리 나이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또 딱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딴 사람 쓴 거 아니잖아요. 어. 정말 이쁜 연예인들을 썼다면 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죠.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거 얘 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자기랑 가장 많이 닮은 딸을 쓴 거예요. 저는 심리적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나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 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젊어지고 싶다 이런 게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조금 더 보다듬어 주면 조금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딸을 그럼 왜 쓰냐? 사실 딸은 엄마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딸을 왜 쓰냐라고 보면 심리적으로는 딸과 가장 큰 동일시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아름답고 싶은데 내 딸도 나의 젊은 모습처럼 아름다우니까 가장 내 동일시 될 수 DNA를 있잖아요. 물려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뭔가 뭐 만족감도 더 클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딸의 이제 명의를 썼는데 그 딸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딸은 엄마 거 써요 그러면. 예. 그렇게 예? 살아. 아이 뭐 그렇다고요. 엄마 걸 써. 그러니까. 자, 백다이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행복한 수다님, 자기가 낳은 딸이 예쁘다는 건 칭찬인데라고 하셨고요. 별바다님도 딸 이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좀 비부님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